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율 인상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 축소와 함께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인기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 아파트는 약 70%가 청약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4%로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주 0.5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만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행복부동산연구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과 문자 상담 샵 757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짚어주시는 분이죠.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박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날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은 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좀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던데요. 네, 지금 요즘 들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좀 잠재우기 위한 이런 이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대책들이 지금 1년여를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그 대책들보다는 좀 더 가격 상승에 무게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심리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의 심리들이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 상승률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놓을 때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요. 지금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의 청약률이라든지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부의 정책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방 부동산들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양극화가 좀 해소될 만한 방안이 이번에는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택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올 정부의 대책들 중에서 공급에 대한 대책들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림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들의 가격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들을 어떻게 잘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모여드는 수요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 중에 가장 좋은 대책이 교통인프라의 확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가이드톡 시간에는 교통인프라가 확충이 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흥행을 이끄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게 또 바로 교통인데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요, 교통의 확충이 또 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와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교통 확충과 또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이드톡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좀 축약해서 좀 살펴보면요.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적 요인입니다. 입지적 요인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들이나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좋고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좋고 자연 조망권 등 요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조망권이나 숲세권 그리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높고요. 그리고 주위에 문화 편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요인들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집약되어서 아무래도 주택 가격들이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는 입지적 요인은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개념 정리해서 보면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징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지역에 지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 요인이 좋은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수요들이 좋아하고 가격들이 높이 형성됩니다. 그 이외에 수요 공급의 요인이라든지 정책적 요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입지에 있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입지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지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오늘 가이드톡의 주제인데요. 이런 입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수요들을 아무래도 수도권 현장에서 집을 사는 것이나 또는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수요들은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이 이제 교통 여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주위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가격 형성 요인 좀 강의를 들었던 기록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통 호재 중에서도 특히나 이 신규 지하철 개통이 또 주변의 주택 가격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지하철 요새 개통되었던 지하철역과 그리고 그 주위의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고 변화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을 좀 표로 좀 정리한 걸 좀 보시면요. 지하철 9호선은 급행역이 있고 일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이 연결되는 역세권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급행역과 일반역의 매매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본 게 있는데요. 표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검은색 같은 경우가 지금 급행역의 가격 추이를 검은색 그래프가 급행역의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는 그래프이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일반 역에 대한 가격 형성 요인을 살펴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똑같이 9호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역보다는 급행역 쪽에 가격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더 많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표에서 지하철 9호선 1일 평균 수송 인원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2016년까지 계속해서 지하철 9호선으로 실어 나른 수송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이지만은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이동 수단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거는요. 아무래도 생활에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봤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신분당선 하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면은요. 지금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북부 연장 노선 검토 구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2016년 1월이죠. 1월에 신분당선 2단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광교까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개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이 되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가격들이 그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한 신분당선 북부 지역의 연장 검토 구간을 제가 왼쪽 표에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서울을 관통해서 서울의 북부까지 계속해서 지하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지하철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인프라들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들이 상승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수도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마련된다면은 서울로 집중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을 좀 억제시키고 수도권 쪽으로도 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인천 지하철 2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 표에서 검암역 A단지하고 인천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인천의 매매 가격 지수도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검암역에 있는 A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을 보는 수혜 단지이고 그 가까이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천 매매 가격 지수보다는 검암역 A단지의 가격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요. 만수역 B단지와 인천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인천 매매 가격 지수보다는 만수역 B단지에 가격들이 높이 형성되고 거래량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요. 요즘 개통되는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교통이 좋아지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개통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수요들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정책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교통 인프라 이외에도 높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인 그런
교육 인프라라든지 생활 기반 인프라들을 수도권으로 좀 넓혀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집중되는 서울의 수요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또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신분 당선과 함께 인천 지하철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철길을 따라가라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또다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를 좀 시원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 행복부동산연구소 시청자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좀 분산될 수 있는 서울로 집중될 수 있는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좀 분산됨으로 인해서 한 지역의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길 바라고요. 향후 수도권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서울 지하철의 급행화입니다. 앞에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행역하고 일반역하고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상승률은 아무래도 급행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앞에 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급행화를 많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3호선, 4호선, 분당선 등 서울 지하철의 앞으로 급행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광명 연장입니다. 그래서 인천 대공원에서 광명역까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인천과 광명이 서로 굉장히 가까운 도시가 될 수 있고 서로 이동이 쉬워지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남역에서 청라 국제도시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서울에서 인천의 청라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서울과 인천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들을 청라 쪽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육교를 건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GTX 노선들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탄 2 신도시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마석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남양주까지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제 교통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서울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은 수요자적 입장에서는요 다른 요건들이 좀 더 충족이 된다면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거나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잘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 금정에서부터 서울 의정부까지 연장 노선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GTX A, B, C 노선을 보면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좋은 교통 인프라를 만듦으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권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교통 인프라가 개발될 수 있는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착공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이제 교통 인프라가 개발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또 정리해서 보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들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요, 교통 인프라가 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교통 인프라와 함께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들을 지금 발표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대책들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발표될 수 있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양한 규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요. 새로운 규제는 또 언제나 떨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다양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